자동차 엔진의 종류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통수로 따지면 3기통, 4기통, 6기통, 8기통이 있으며 더 나아가 10기통이랑 12기통도 존재하죠. 엔진의 실린더 배치 타입별로 보자면 4기통 이하에서 범용적으로 쓰이는 직렬 엔진, 6기통 이상급에서 메이저하게 쓰이는 V형 엔진, 그리고 포르쉐나 몇몇 스포츠카들에 쓰이는 수평대항 엔진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할 엔진은 여기서 조금 벗어난 부류의 엔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좀 변태 같은 엔진을 잘 만드는 메이커가 독일에 있거든요. 정비성은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개성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엔진은 엄밀히 말하면 V형 엔진은 맞습니다. V형 엔진은 맞는데 구조가 일반적인 V형 엔진과 다르기 때문에 차쟁이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엔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V6 엔진은 좌우 뱅크 간 실린더가 이루는 각인 일명 뱅크각을 보통 60도를 가장 이상적인 값으로 잡습니다. 물론 모든 엔진이 60도의 뱅크각을 지닌 것은 아니며 90도의 뱅크각을 지닌 엔진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어 진동이 심해지는 단점이 있었고 이를 밸런스 샤프트를 통해 잡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폭스바겐이 만든 VR6란 6기통 엔진은 우리가 아는 기존의 60에서 90도의 뱅크각이 아닌 15도라는 뱅크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V형 엔진들이 각각 좌측과 우측에 두 개의 실린더 헤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VR6 엔진은 하나의 실린더 헤드로 모든 6개의 실린더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V형 6기통 엔진이 15도의 협각을 이루며 장착됨에 따라 장점이 있다면 엔진룸 내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뱅크각이 60도인 V6 엔진을 전륜구동 차량 레이아웃에 따라 가로 배치할 경우 엔진의 크기가 꽤 크기에 엔진룸 공간을 확보하는 점이 가장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는 세로 배치 레이아웃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단적인 예로 젠쿱 2.0과 3.8의 엔진룸에 남는 공간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젠쿱의 경우 V6 3.8 엔진을 넣는 것을 베이스로 엔진룸 공간을 설계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4기통 2.0 엔진이 들어가면 엔진룸의 공간이 많이 남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V6 엔진은 사이즈가 크다는 건데 이걸 15도 각도로 줄여서 엔진룸에 넣으니 기존 직렬 4기통 구조 엔진룸에도 큰 무리 없이 장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 엔진은 91년에 출시 후 자사 폭스바겐의 파사트의 2800cc 배기량의 12밸브 SOHC 사양으로 출시됩니다. 이후 3세대 골프의 고성능 트림인 VR6 모델과 형제 차이의 세단 버전인 동세대 제타의 2.8 VR6 버전에도 장착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사의 미니밴이 샤란에로 장착되었으며 더 나아가 포드의 미니밴 갤럭시로 들어갔는데 이건 당시 폭스바겐과 포드가 합작해서 만든 차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VR6 파워트레인은 개량을 거쳐서 2밸브 방식에서 4밸브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출력도 200마력으로 향상됩니다. VR6 엔진은 이후 배기량을 2.8L에 3.2L로 늘린 버전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 엔진은 뉴비틀의 고성능 버전 RSI에 처음 출시됩니다. 출력이 220마력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이 3.2L 버전의 VR6는 아우디, 폭스바겐 라인업의 많은 차량에 장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4세대 골프 R32가 이 엔진의 220마력 버전을 얹었고 같은 엔진이 1세대 아우디 TT의 3.2 버전에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차대를 쓰는 아우디 A3의 3.2 버전에도 이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아우디의 대부분 차들은 콰트로 시스템을 염두에 둔 설계 덕에 엔진이 세로로 얹히지만 골프를 베이스로 한 A3와 TT의 경우 VR6 엔진은 가로로 장착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 더 같은 배기량에서 250마력으로 출력이 개량되었고 이 버전은 5세대 골프의 최단급 트림 R32에 장착됩니다. 마지막 개량은 3.6L 배기량 버전이 출시되면서였는데 이때 300마력으로 출력이 올라갔으며 이 엔진은 파사트 R36 버전에 장착됩니다. 3.2L랑 3.6 VR6 엔진은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포르쉐의 카이엔 기본 모델로 들어갔는데 1세대 카이엔의 경우 전기형은 3.2 버전을, 후기형은 3.6 버전의 VR6를 장착해서 출시되었습니다. 이후 VR6 파워트레인은 폭스바겐이 4기통 터보 엔진에서 초점 맞추게 됨에 따라 서서히 생산을 줄여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VR6 엔진을 베이스로 폭스바겐은 12기통 엔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W12 엔진입니다. 구조상 VR6 엔진 두 개를 옆으로 이어붙인 구조인데 각각 블록의 뱅크각은 72도였습니다. 각각 양쪽에 붙어있는 VR6 엔진은 15도의 뱅크각 덕에 약간 비대칭 방식의 직렬 엔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12기통 엔진치고는 다른 회사들의 V10 엔진 대비해서 작은 크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이 엔진은 아우디 A8에 장착되었는데 당시 벤츠 S600이나 BMW 750 모두 V12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W12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자연롭게 그대로의 W12는 아우디의 D3 UA8, 폭스바겐 페이턴 12기통 모델에 장착되었고 여기다가 트윈터보가 장착된 방식은 벤틀리의 컨티넨탈 GT, 플라잉 슈퍼, 벤테이가 장착되었습니다.
이후 WCV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 및 다운사이징 영향으로 V8 트윈터보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VR6를 이용한 고성능 끝판왕인 W16 16기통 엔진도 있습니다. W16 엔진에 4개의 터보차저를 넣어서 과거 시속 400km 초과 및 1000마력을 자랑했던 부가티 베이론에 장착된 엔진입니다. 몇몇 글에서는 이 엔진이 과거 폭스바겐 W8 엔진 2개를 이어붙인 거다라고 설명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VR6 엔진에서 실린더 2개를 이어붙여 VR8을 만든 다음 이걸 이어붙여서 W16으로 만든 겁니다. 당시 출시 이후 모든 자동차 언론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부가티 베이론 16.4에 장착되었고 이 차량을 이후 영국 탑기어에서 직접 테스트하게 됩니다. 당시 테스트 트랙은 폭스바겐 자사의 자동차 테스트용 트랙인 LICN 트랙을 사용했는데 이 트랙의 직선로에서 시속 407km를 찍으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오늘은 VR6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현재는 다운사이징 유행의 여파로 V10은 V8으로 줄고 V8은 V6는 4기통으로 사이즈가 줄어가지만 과거 6기통의 자연흡기 특유의 느낌과 VR6 특유의 배기음은 어떤 차로 따라하지 못하는 협각 V6만의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